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신 72세 김모 할머니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약사 양반, 내가 지난달 알려준 방법을 꾸준히 했더니 사람들이 날 못 알아봐. 작년에는 동창 모임에서 다들 어디 아프냐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보톡스를 맞았냐고 물어보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할머니가 거액을 들여 병원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비싼 화장품을 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와 작은 습관 세 가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확신을 가졌습니다. 피부 관리의 비밀은 돈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이라는 것을요. 오늘 거울을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도 세수하고 나서 습관처럼 거울 앞에 서셨을 겁니다. 그 순간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나요? 아, 이제는 화장품도 소용이 없나 보다. 아무리 발라도 늘어지는 주름은 감출 수 없구나 하고요. 사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듭니다. 저도 약국에서 손님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약사님, 주름이 이렇게 생기면 방법이 없지요. 예전 같지가 않아서 속상해요. 이렇게 털어놓으시죠. 저는 박서윤 약사라고 합니다. 약학을 공부하고 현장에서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와 손님을 만나면서 처방을 건네기도 했고 피부 고민을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피부과 의사는 아니지만 약국이라는 공간이 참 묘합니다. 약만 주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속마음이 터져 나오는 곳이기도 해요. 손님들이 약을 기다리면서 무심코 얼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 거칠었는데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푸석푸석하다니 참 서글프다.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그때 피부는 빛이 났는데 지금은 웃을 때마다 주름이 접히고 그 주름이 다시 펴지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나이가 들었는데도 유독 피부가 좋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같은 연세인데. 왜 어떤 분은 10년은 어려 보이고 어떤 분은 더 피곤해 보일까요? 처음엔 유전인가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 습관의 차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꾸준히 지켜온 작은 생활 방식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82세 할머니 한 분이십니다. 처음 약국에 오셨을 때 저는 솔직히 연세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특별한 시술이라도 받으셨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크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약사 양반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가 늘 하던 대로만 했지. 그리고 그날 저한테 생활 습관 세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게 교과서보다 더 큰 배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부는 돈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비싼 화장품 통을 채워둔다고 해서 절로 변하지 않아요.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그 빛나는 얼굴은 사실 조명과 편집이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수천 명을 만나면서 깨달은 진실은 꾸준한 습관과 안전한 성분이 피부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이 들면 다 똑같지 않나? 아무리 바른다 한들 늙는 건 막을 수 없지 않나? 맞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70이라도 어떤 분은 얼굴이 환하고 주름이 옅어서 활력이 느껴지고 어떤 분은 피곤하고 거칠어 보여서 실제보다 더 늙어 보이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작은 생활의 힘이에요. 제가 약국에서 겪은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약을 지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건네드리면서 보니 피부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70대 중반이셨는데도 잡티가 거의 없고 뺨이 탱탱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여쭤봤죠. 할아버님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특별히 관리하시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하셨어요. 관리라니 그냥 매일 아침에 물 세수하고 손주랑 같이 산책 다니는 게 다야. 햇볕을 쐬고 땀을 조금 흘리면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도 잠이 잘 와. 그래서 그런가 몰라 그러는데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이야말로 최고의 화장품이라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몸은 정직하다는 거려 먹는 대로 변하고 움직이는 대로 달라집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면 그 패턴이 얼굴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습관. 3가지 그걸 꾸준히 이어가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순간도 몇 분은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나는 이미 너무 늦지 않았을까?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 제 대답은 단호하게 그렇습니다. 네,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약국 손님 중에는 80세가 넘어서 처음 관리 시작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1달, 2달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손주가 할머니,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환해졌냐고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 단순히 흘려듣지 마시고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도 없고 돈 많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습관 중 딱 한 가지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세안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잠들기 전에 물 한 컵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저는 약사로서 오늘도 약을 건네지만 사실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건 건강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피부는 늦게라도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쌓여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달라졌다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관리의 첫걸음을 함께 해볼까요? 저는 가장 먼저 세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안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수할 때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혹시 거품을 잔뜩 내서 얼굴에 오래 문지르거나 물을 뜨겁게 해서 모공까지 열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건 젊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는 약국에서 손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약사님, 저는 얼굴이 왜 이렇게 당기는 걸까요?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하루가 지나면 푸석푸석해요. 사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세안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온도가 높습니다. 그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보호막이 무너져서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우리 피부는 얇은 천 한 장과 같다고요. 그 천을 매일 뜨거운 물에 세게 비벼 빨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해지고 구멍이 납니다. 세안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고 온도를 낮춰야 장벽이 지켜집니다. 저는 세안제를 쓸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손바닥에 콩알 크기만큼만 짜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얼굴 위에 살살 올리세요.
그리고 거품이 피부 위를 흘러간다 생각하며 40초 안에 마무리하세요. 1분을 넘기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피부의 당김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단골 손님 중에 68세 김모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늘 얼굴이 붉고 건조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이나 세수를 하고 늘 깨끗이 씻어야 속이 시원하다며 비누로 얼굴을 문질렀던 분이었죠. 제가 세안제를 바꾸시고 세안 시간을 40초로 줄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 믿으셨어요. 하지만 한 다음 뒤 다시 약국에 오셨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얼굴빛이 차분해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아침에 당기던 느낌이 없어지고 화장도 덜 밀린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도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안 습관 하나가 피부를 완전히 바꿀 수 있구나 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뜨거운 물 대신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온수를 쓰세요.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세게 닦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눌러 물기를 빼세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세안 후 1분 안에 꼭 보습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이 1분을 저는 피부의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세안 후 피부는 가장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그때 바로 수분과 보습을 덮어주면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5분, 10분을 미루면 그 순간 수분은 이미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종일 피부를 지켜주는 비밀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72세 이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화장품이라고는 로션조차 바른 적이 없으셨습니다. 세안도 비누로만 하셨죠. 그런데 부인께서 몰래 세안제를 바꿔드렸습니다. 거품이 적고 순한 세안제를 쓰게 하셨고 세안 시간을 줄이도록 도와주셨어요. 2달 뒤 마을 잔치에서 이웃들이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얼굴이 환해졌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이런 말을 듣고는 그 할아버지께서 제게 직접 오셔서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약사님, 평생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세수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안제를 바꾸거나 세안법을 조금만 바꿔도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고 내일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40초의 세안 미온수 톡톡 두드리는 습관 세안 후 1분 안에 보습제. 이것만 꾸준히 이어가면 2달 뒤 분명히 누군가가 물어볼 겁니다. 요즘 어디 다니세요? 관리 받으세요? 그 질문이 바로 변화의 증거입니다. 저는 약사로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여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거창한 시술이나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세안부터 바꿔보시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거울 앞에서 웃게 되실 겁니다. 이제 피부를 편안하게 달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 있으면서도 하루 종일 햇볕 바람 먼지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안과 보습만 신경 쓰고 진정시켜주는 과정을 자주 빼먹습니다. 피부가 피로에 지쳐 있는데 쉬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줘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들께 꼭 권하는 게 있습니다. 집에 있는 티백을 활용하는 진정 토닉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녹차나 보리차 티백 하나쯤 있으시죠? 값비싼 앰플이나 미스트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컵에 티백 2개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진하게 우려냅니다.
그리고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서두르지 마세요. 식는 시간이 곧 피부가 쉴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차가워진 차. 물에 화장솜을 푹 적셔서 얼굴에 올리면 됩니다. 볼과 이마, 턱 세 군데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시간은 딱 3분이면 됩니다. 그 이상 길게 하지 않아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녹차에는 탄닌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속에서 열감과 불금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여름날 시원한 그늘에 앉아 있으면 땀이 서서히 마르고 열이 내려가는 것처럼 피부도 진정됩니다. 보리차 역시 잡티와 칙칙함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피부에게 주는 작은 휴가라고 표현합니다. 잠깐의 시간을 내서 피부를 쉬게 하면 그 다음에 바르는 보습제가 훨씬 더 잘 스며듭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70세임 할머니였는데 늘 얼굴이 붉고 화끈거린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시장에 다녀오신 날이면 더 심했죠. 제가 진정 토닉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2주 만에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얼굴빛이 차분해지고 당김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마음까지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찻잎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기분이 가라앉고 그래서 잠도 더 잘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피부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녁에 집안일을 마치고 의자에 앉아 찬물을 적신 화장솜을 얼굴에 올려놓습니다.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감싸고 따뜻했던 하루가 차분히 정리됩니다. 그 순간 피부는 물론이고 마음까지 함께 쉬는 겁니다. 사실 피부 관리라는 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달라져야 오래 갑니다. 억지로 바르기만 해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진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주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차가운 수분이 증발하면서 다시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름날 선풍기를 오래 쐬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진정 후에는 반드시 보습으로 마무리하기. 또 하나 작은 팁을 드리자면 녹차 티백을 냉장고에 하루 정도 보관했다가 쓰면 눈가 부기에 더 효과적입니다. 시원한 찬물이 혈관을 수축시켜 붓기를 줄여주거든요. 실제로 저희 약국 손님 중 한 분은 손주 돌잔치 전날 이 방법을 쓰고 다음날 사진 속에서 몇 살은 더 젊어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약사로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과장된 화려한 관리보다 정직한 작은 관리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티백 2개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피부에 휴식을 주고 불금을 가라앉히고 마음까지 차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도해 보세요. 아마 일주일 후에는 거울 앞에서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왜 얼굴이 덜 붉어 보이지, 왜 화장이 더 잘 먹지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피부의 수분을 지켜주는 덮개 보습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문제는 수분이 쉽게 날아간다는 점입니다. 낮에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저녁이 되면 피부가 메말라 당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비싼 크림을 여러 겹 바르는 것보다 단순한 한 겹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덮개 보습이라고 부릅니다. 덮개 보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안 후 토닉이나 로션으로 기본 수분을 채운 다음 콩알만 한 양의 보습, 연고나 오일을 손끝에 덜어
피부의 가장 약한 부분에만 얇게 올려주는 겁니다. 코, 옆주름, 입가주름, 눈가. 그리고 턱선 같은 곳이죠. 피부 전체에 두껍게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껍게 올리면 답답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적은 양으로 필요한 곳만 가볍게 막을 씌우는 겁니다. 마치 밥솥에 덮개를 닫아밥을 뜸 들이듯이 피부의 수분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덮개 보습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6세 박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늘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주름이 깊다고 하소연하시던 분이었어요. 크림을 3겹, 4겹씩 바르셨는데도 아침이면 뺨이 당기셨습니다. 제가 덮개 보습을 알려드리며 단순하게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안 후 가볍게 로션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 같은 단순한 연고를 아주 얇게 입가와 눈가에만 바르시라고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오시더니 눈가가 덜 쭈글쭈글해졌다며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덮개 보습의 힘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밤에 세안 후 크림을 바르고 끝내지 말고 마지막에 콩알만큼의 보습제를 꼭 덮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세안할 때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피부가 덜 건조하고 화장이 덜 갈라집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면 몇 달 뒤 거울 속 얼굴은 훨씬 젊어 보일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절에 따라 덮개 보습의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겨울처럼 건조한 계절에는 오일 성분이 섞인 보습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너무 무거운 제형은 피하고 가볍게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덮개 보습의 핵심은 양을 줄이고 꾸준히 하는 것이지 무조건 많이 바르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약국의 또 다른 손님 80세 김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손등 주름이 너무 깊어서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늘 속상해 하셨습니다. 제가 얼굴뿐 아니라 손등에도 같은 방법을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는 손등이 확실히 부드러워지고 주름도 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내가 요즘 친구들한테 손이 젊어졌다는 소리를 듣는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손도 우리 나이를 말해줍니다. 손에도 덮개 보습을 해보세요.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과정을 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에는 입가 한 부분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눈가까지 조금 더 해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 피부가 답답해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아침에는 반드시 미온수로 가볍게 씻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밤새 쌓인 보습막을 그대로 둔 채 화장을 하면 피부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밤에만 하고 아침에는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이것이 덮개 보습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쓰던 복잡한 화장품을 줄이고 가장 단순한 보습제 하나만 쓰면 되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는 단순한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성분이 섞인 화려한 크림보다 단순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에 더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제가 약국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실입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세안 후 로션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덮개 한 겹.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선 당신의 얼굴은 어제와는 다를 겁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했을까? 바로 그 순간이 변화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피부는 겉만 바른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채우는 습관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두유나 삶은 계란 같은 단백질을 꼭 챙기고 물 한 컵을 4모금으로 나눠
천천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붓기가 줄고 하루 종일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점심에는 채소와 잡곡을 곁들여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과일이나 과자를 먹으면 다음 날 얼굴이 부어 보이고 주름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TV 보실 때 종아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펌핑 운동을 5분만 해보세요. 혈액이 잘 돌면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분들은 이 습관만으로도 변화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마지막 비법 손기술을 더해보세요. 준비물은 따뜻한 손뿐입니다. 두 손을 비벼 열을 내고 귀 앞에서 턱선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리세요. 10번만 해도 얼굴 긴장이 풀립니다. 입가에서 광대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리듯 올려주면 표정근이 위로 기역하게 됩니다. 미간은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다. 떼고 눈가는 뼈 주변을 둥글게 돌려주세요. 마치 안경을 닦듯이 부드럽게 10번만 반복해도 달라집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실제로 보톡스를 맞았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손과 꾸준한 반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다만 피부에 불금이나 염증이 있는 날은 건너뛰고 처음 시작할 때는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패치 테스트를 꼭 하세요.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결국 피부를 지키는 힘은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식탁에서 시작해 작은 운동으로 이어지고 따뜻한 손끝으로 마무리될 때 얼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달라진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